네, 돈이 되는 뉴스 동부증권 이서구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방스폰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나요? 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좋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좋았었는데요. 바로 어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코스닥이 맞았죠. 거기서 벗어나요? 예. 네. 그래서 좀 젖은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어제 휴대폰 부품주뿐만 아니고 코스닥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진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첨언을 드리면은 삼성에서 갤럭시 S5 판매가 상당히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이폰에서도 이 방수폰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글쎄요, 전반적으로 부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이 방수폰 관련 부품주, 특히 제가 제시했었던 종목이 서원인텍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하락 그리고 오늘 약간 하락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일단 오늘 저점 다지는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인텍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새벽에도 이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시던데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성적이 좀 좋으십니까? 네. 장 상황은 뭐 이렇게 그닥 저거한데요. 전반적인 포트 수익률은 좀 플러스로 좀 나타나면서 좀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예, 뉴스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는데 되게 덥더라고요. 제가 뉴스 뽑은 내용을 잠시 보시죠. 때이른 더위 벌써 여름인가? 라는 뉴스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예년에 비해 5도가량 웃도는 기온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른 더위에 여름 상품 판매 빨라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여름 상품 판매 개시 시점이 한 달가량, 작년까지만 해도 6월 달 중순 정도부터 나왔는데요. 예. 이미 판매가 시작되는 흐름이어서 이 부분, 더위와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연관성을 짚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요맘때쯤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 무더위, 이 어떤 여름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매번 거론됐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는 못했는데요. 제가 데이터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뭐 월드컵 하면은 맥주 많이 마신다. 그리고 더위 오면 많이 마신다. 말만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5%에서 7%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림의 닭고기 판매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 여름에 몸보신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삼계탕 효과가 분명히 있느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자료 준비는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무더위 관련주, 더위가 심각해지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은 관련해서 2분기, 3분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이 되는 아이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여름 날씨, 올해 왜 더위에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가 그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날씨 기준일이 기상청에서는 30도 전후의 날씨가 일간 지속이 되면은 그 기준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1910년도에서는 6월 10일 날부터 여름 날씨가 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기상청에서는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5월 27일 한 15일 보름 정도 앞당겨졌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더 빨라졌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5월 25일 이전 바로 올해에서는 지난주 5월 16일부터 기상청에서는 이미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발표가 돼서 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요. 다들 이제 옷차림이요.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땀날 정도로 더운데요. 그러면은 이 여름 기간 좀 더 빨리 당겨졌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름에 대한 기간이 또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여름 기간에 대한 기상청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1910년대에는 94일 기준으로 여름을 쳤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124일로 갑자기 급증했죠. 30일이나 급증했습니다. 여름 날씨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보름 이상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 무더위 그리고 여름 기간이 상당히 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시 질문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무더위 관련주가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실증이 있다면은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면 관련 그런 이슈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내용은 분명히 연관성을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또 작년도 엄청 더웠는데요. 예. 올해 더 더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역시 원인은 지구온난화 영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미세먼지, 황사. 정말 힘들죠. 목이 칼칼합니다. 지금 마포에서 여의도로 보면 뽀얗게 보이는데요. 그 정도인데 그러한 영향, 중국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도에서도 작년도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미세먼지 영향, 이것이 올해 있었다면은 이 더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기상청, 각국의 기상청의 예보를 잠깐 보면은요, 지난 3월 달부터 이미 서서히 발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엘니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 있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 더위 더 길고 더 무더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업들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 기업들이 벌써 주가에 좀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좀 주가가 미리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예, 반영됐습니다. 예. 그런데 반영 안 된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싹 뒤져봤는데요. 예. 이미 뭐 위닉스 같은 제습기 관련 스파죠 또. 예. 제습기 관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아침에도 이런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딱 한 종목 어느 종목을 찍겠느냐 하면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위 관련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위가 시작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많이 삽니다. 그리고 제습기, 몇 년 전부터 제습기 판매가 많이 급증했죠. 우리나라 습한 흐름. 그리고 선풍기를 많이 삽니다. 즉 전자제품을 많이 삽니다. 이 전자제품을 사면 또 꽂고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전력량의 소비가 상당히 급증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매년 겨울, 여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소위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더불어서 건강에 대해서 영양 보충을 생각한다면 삼계탕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더운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예, 맥주 또 많이 드시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빙과류, 아이스크림 판매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가지로 제가 압축 요약을 하고 그리고 대표 종목들 몇 개들만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더위 관련주에서 여름 가전 제품군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에어컨이 있겠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에어컨 부품주로 이덴텍과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그렇게 크게 관련해서 반등은 하지는 않는데요. 워낙 큰 규모니까요. 하지만 여름 제품 수요가 분명히 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들 에어컨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습기 위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반영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더위보다는 지금 장마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제습기 하려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미 선 반영이 이 종목은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선풍기 신일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장된 종목은 몇 종목 안 되는 선풍기 관련주인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가능성, 즉 위로 좀 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주되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 전력난 관련주인데요. 주가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관련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ICT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삼진 L&D, PS텍 이들 종목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난 갑자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력을 갖다가 얼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전력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력난 관련주는 유심하게 주의 깊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6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계탕 분명히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하림 동우, 마니커가 있는데요. 이 종목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림, 관련주, 그리고 동우, 최근 들어서 한 달여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면서, 무더위 관련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은요. 6개 가격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가격이,
한 달포 전에 제가 바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미리 올라왔다는 점, 무더위가 있어도 여기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관련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맥주와 그리고 빙과류 쪽이 있습니다. 하이트질로 우리나라 최대 주류 업체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마시는 맥주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롯데 칠성이 있었는데요.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롯데 푸드로 바뀌었는데요. 빙과류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탄산음료 다들 아시죠? 그리고 주스 판매하는 업체고요. 빙그레 아이스크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음식료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지금 관심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뭐 아주 힘차게 재미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어떤 부분에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 적절한 거. 단지 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뭐 반영돼서 이제는 뭐 사기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이 더 이게 좀 반사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주가가 주도주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 그러면 혹은 상승 초기 국면에서 50%, 100% 이렇게 상승했다면 거기서 잡으면은요. 소위 단기 조정 10%, 20%의 단기 조정에 걸리면은 투자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다는 점을 제가 미리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닉스나 뭐 이렇게 하림, 앞서 뭐 마니커 이런 기업들은 바로 그런 주가 우위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관심 갖기보다는요. 이들 종목들은 만약에 주가 조정이 온다면은 한 5일선이나 10일선 여기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관심은 오늘 당장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을 영위하는 빙그레까지 우리가 지금 여름 관련주로 이서구 부장께서 지금 꼽으셨는데 네. 이 중에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기업입니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력난 관련주에서 주가 반영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 겨울도 그렇고 그 전년도 겨울도 그렇고 이 발전소는 더 지은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크게 확장된 것은 없는데 그러면 얼마큼 유용하게 사용되겠느냐. 그래서 전력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역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포스코 ICT로 좀 집중해서 ICT요? 포스코 ICT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포스코가 설립한 IT 서비스 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책 사업과 가장 연동되는 IT 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주안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책 과제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사업 분야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에서 신증 단지를 구축을 하고요. 국책 사업으로 되고 있는 그리고 지능형 상수도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설계, 시공, 운영까지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역시 관련해서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포스코 ICT가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LED 조명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 모두 뭡니까? 성장 산업이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성장 미래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ICT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지금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지만은요. 어느 정도 바닥권이 된다라면은 이 포스코 ICT 선두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좀 상승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1% 이상 급증했습니다. 즉 실적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급증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등 이후 4월, 5월 약간 주가 조정이 한 10% 이상 나오면서 좀 밀리는 흐름. 그래서 여름 관련주 해가지고 주가 반영이 아직은 안 된 분위기가 이 종목에서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포스코 ICT 지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온 점에서 놓고 보면 수급 부분도 안정적이라는 뒷받침이 있는 것도 하나의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무척 크게 증가했는데요. 네네. 절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규모 제가 체크를 좀 안 해봤어요. 예. 메모를 해놓은 게 없어서요.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제가 네. 왜 여쭤봤냐면 이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성장세가 된다면 엄청난 회사고요.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또 그 전에 좀 다소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왜곡 현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그 전년도에서 놓고 보면은요, 올해 확실히 더 커진 건 분명한데요. 예. 여기에 사업 내용을 잠깐 보면니까요, LED 조명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이 신종 사업이 과거에는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실적에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다 보니까 실적에서 영업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선희 캐스터 이 여름 관련주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데 홍선희 캐스터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여름 관련주가 물론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 이건 맞지만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실적 반영은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그 다음 분기가 더 예리하네요. 좋을까요? 그러네요.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대단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3분기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죠. 그런데 항상 주가는 미리 선 반영하는 흐름이 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리고 과거 데이터상 이러했을 때 이런 실적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요. 역시 주가는 선취매 성격의 기관 매수라든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면서 2분기부터 발전될 가능성이 좀 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석 대표께서는 왠지 포스코자가 들어가니까 좀 탐탁지 않은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승석 대표께서는요? 아까 우리 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전분기 대비하고 직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그걸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실적이 급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약간 감소로 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좋아합니다. 포스코가 발전해야지 한국도 발전하는 거고. 관련주인데 포스코 IT 저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저는 다른 쪽보다는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충전소 설립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참 이게 성공 투자 우중씨는 훈훈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 보죠. 예,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흐름을 잠깐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선취매가 3월 달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흐름이 좀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한 석 달치 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길게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61선과 121선 근처까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가는 현재가 근처인 8,400원 정도에서 편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목표가는 1차로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선 정도로 정해서 가져간다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석우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힘차고 목소리가 우렁차셔서 이 시간대가 좀 이렇게 낮잠이 올 시간인데 이렇게 정신이 활짝 드네요. 포스코 ICT 관심 있게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